비가 쏟아지는 밤, 장그룹 본관 저택의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서연은 젖은 옷을 움켜쥔 채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맨발이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쫓겨났다. 2층 창문 너머로 박 여사가 서 있었다.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서연,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이 진짜 빼앗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야. 빗속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3년 전으로. 서연, 와, 정말 여기가 명동이야?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26살 서연은 지방에서 올라온 지 일주일째였다. 명동 거리는 그녀에게 꿈 같은 곳이었다. 그때였다. 남자, 죄송합니다. 누군가 서연과 부딪혔다. 커피가 그녀의 흰 블라우스에 쏟아졌다. 서연, 아,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남자는 30대 초반의 잘생긴 외모였다. 고급 수트 차림에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다. 민준, 정말 죄송합니다. 옷값은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여기 명함이에요. 연락 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민준, 아니, 제 실수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꼭 연락 주세요. 그의 눈빛이 진심 어렸다. 서연은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일주일 후 강남 카페. 민준,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서연, 사실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옷값까지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민준,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 실수였으니까요. 그나저나 서울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연, 2주 정도요. 취업하려고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민준, 무슨 일 찾으세요? 서연, 사무직이요. 컴퓨터 자격증은 있는데 경력이 없어서 다들 안 뽑으시더라고요. 민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는 회사에 추천해 드릴게요. 서연, 정말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부탁인데. 민준, 부탁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서연은 그때 알았다. 자신이 이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3개월 후, 둘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민주는 매일 저녁 서연을 데리러 왔다.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주말엔 드라이브를 했다. 서연, 민준 씨,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면 제가 벌은 나빠져요. 민준, 벌은 나빠지면 어때요? 평생 제가 책임질 건데. 서연, 평생이요? 민준, 네, 평생이요. 그가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민준,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 민준 씨. 민준, 저는 당신이 좋아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어떤 계산도 없는 당신이 제 곁에 평생 있어 주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 네, 좋아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이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장그룹 본관 저택, 회장실. 박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60대 초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다. 박 여사, 그래서 그 여자 신상은 다 파악했나? 비서, 네, 회장님. 이정희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멈췄다. 박 여사, 뭐라고? 비서, 이정희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출신이고 현재는 서울 구로구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모친이 말기 암 투병 중이고. 박 여사, 그 여자 어미 이름이 뭐라고? 비서, 이은숙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여사, 당장 그 여자 뒷조사 더해. 어미까지, 3대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비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 여사, 이은숙,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살기로 물들었다. 일주일 후 서연의 원룸. 서연, 엄마, 제가 결혼해요. 이은숙, 결혼? 누구랑? 서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다정하고. 이은숙, 그 사람 집안은? 서연, 사업하신대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안정적이래요. 이은숙은 딸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은숙, 서연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사람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니? 서연, 네, 엄마. 그 사람 눈빛이 거짓말을 못해요. 이은숙, 그럼 됐다. 행복하렴, 내 딸. 하지만 이은숙의 눈가에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다. 결혼 전날 호텔 스위트룸. 민준, 엄마 꼭 서연이를 만나셔야 해요. 박 여사, 만나긴 뭘 만나. 신분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이니? 민준, 엄마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착해요. 박 여사, 순수? 착해? 그런 게 밥 먹여주니? 민준아, 너는 장그룹의 후계자야.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는 따로 있어. 민준, 저는 서연이가 좋아요. 다른 여자는 싫어요. 박 여사, 흥? 내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뭔지 알기나 하니? 민준,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 그 여자 어미가 누군지 너는 모르겠지. 하지만 엄마는 알아. 그 집안이 얼마나 더러운 집안인지. 민준, 엄마. 박 여사, 좋아, 결혼해라. 대신 한 가지 약속해. 그 여자가 어떤 꼴을 당하든 엄마 편에 서는 거야. 민준. 박 여사, 대답 안 해? 민준, 알겠습니다, 엄마. 박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결혼식 당일.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서연, 엄마, 제가 드디어 결혼해요. 이은숙, 그래, 우리 딸 예쁘다. 서연, 엄마, 치료 열심히 받으셔야 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이은숙,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이은숙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식장 입구에서 박 여사가 나타났다. 박 여사, 신부가 당신이군요. 서연,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 여사 알아요. 서연 씨죠. 우리 민준이가 많이 애기했어요. 서연, 감사합니다, 어머님. 박 여사, 근데 신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서연, 저기 계세요. 이은숙과 박 여사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은숙 역시 박 여사를 보자 온몸이 굳어졌다. 박 여사, 당신이. 이은숙, 박지혜. 30년 만에 재회였다. 박 여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박 여사, 이은숙,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이은숙, 지혜야, 아니 박 여사님. 제발 우리 딸만은. 박 여사, 입 닥쳐. 당신 딸이 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웃기지 마. 서연, 어머님, 무슨 말씀을. 박 여사, 너는 입 다물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이은숙, 지혜야, 제발 부탁이야.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이 아이만은. 박 여사, 아무것도 몰라? 하, 그래서 더 재미있지. 모르는 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서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은숙, 서연아, 이 결혼 안 돼. 당장 도망쳐. 박 여사, 도망쳐? 이미 늦었어. 식은 시작됐고 하객들은 다 왔어.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때 민준이 다가왔다.
민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 아무 일도 아니야. 시작하자. 박 여사는 이은숙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박 여사, 이은숙, 당신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이제 당신 딸에게서 빼앗아 줄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결혼식 음악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민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신혼 첫날 밤 장그룹 별관. 민준, 서연아, 피곤하지? 서연, 괜찮아요. 그런데 오빠, 아까 엄마랑 어머님이 무슨 이야기 하신 건지 궁금해요. 민준, 그냥 옛날 이야기였나 봐. 신경 쓰지 마. 서연, 근데 어머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민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처음엔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하신 분이야. 서연, 그럴까요? 민준, 그럼. 걱정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민준이 서연을 껴안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본관 저택, 박 여사의 침실. 박 여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이은숙이었고 남자는 장그룹 선대 회장이었다. 박 여사, 이은숙, 30년 전 당신이 나를 무시했을 때 당신은 몰랐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그녀는 사진을 찢어버렸다. 박 여사, 당신 딸이 무슨 죄가 있겠어. 하지만 당신의 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죄야. 그 죄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창밖으로 별관의 불빛이 보였다. 박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이제 겨우 사랑을 이뤘다고 믿는 며느리의 등 뒤로 시어머니는 서늘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박 여사, 이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그의 집안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감히 내 아들을 넘본 대가가 뭔지 이제부터 톡톡히 알려줘야지.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대답이 돌아왔다. 비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 여사, 좋아. 내일부터 그 애한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줘. 전화가 끊겼다. 밤은 깊어갔고 서연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신혼 일주일 후 본관 저택 식당. 박 여사, 며느리, 아침은 먹었어? 서연, 네, 어머님. 먹었습니다. 박 여사, 먹긴 뭘 먹어? 식탁에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잖아. 이게 사람이 먹은 자리야? 돼지가 먹은 자리야? 서연,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박 여사, 치우긴 뭘 치워. 이미 가사도우미들이 다 봤어.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 모양이라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가사도우미 일 쯧쯧. 역시 배경이 없으니까. 가사도우미 이 맞아요. 재벌집 며느리 채통이 저게 뭐예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박 여사, 며느리 들었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앞으로는 신경 써. 이 집안 체면이 달린 문제야. 서연,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박 여사, 그리고 오늘부터 본관 청소는 내가 해. 서연, 네. 하지만 가사도우미 분들이 계시는데. 박 여사,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시중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어? 서연, 아니, 그게 아니라. 박 여사, 싫으면 나가. 지금 당장. 서연, 알겠습니다, 어머님. 박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본관 2층 복도. 서연은 무릎을 꿇고 복도를 닦고 있었다.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시렸다. 가사도우미 일, 아이고, 며느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서연, 괜찮아요. 어머님 분부시니까요. 가사도우미 이, 그래도 그렇지.
재벌집 며느리가 걸레질을 하다니. 우리도 보기 민망해요. 가사도우미 일, 쉿. 소리 내지 마. 회장님이 들으면 우리도 잘린다고. 두 사람은 수군거리며 사라졌다. 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서연, 참아, 서연아. 민준 오빠가 돌아오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준은 출장으로 3일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저녁, 본관 식당. 박 여사, 며느리, 오늘 저녁은 내가 직접 차려봐. 서연, 네. 제가요? 박 여사, 왜 못해? 시어머니한테 밥상 차려드리는 것도 못해? 서연, 아니, 해보겠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다. 주방장, 며느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연,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서연은 서툰 손놀림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1시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박 여사는 젓가락을 들었다.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더니 뱉어냈다. 박 여사, 이게 무슨 맛이야? 짜기만 하고. 서연,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간을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박 여사, 간을 잘못 맞춰? 이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야? 박 여사가 밥그릇을 집어던졌다. 그릇이 서연의 발밑에서 깨졌다. 박 여사, 당장 치워. 그리고 다시 만들어. 서연, 네, 어머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을 치웠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밤 11시, 별관. 민준이 돌아왔다. 민준, 서연아, 안 자고 뭐해? 서연, 오빠 왔어요? 민준, 응. 그런데 손은 왜 그래? 서연의 손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다. 서연, 아, 이거요?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져서 다쳤어요. 민준, 조심하지. 다음부턴 가사도우미한테 시키고. 서연, 오빠, 사실은. 민준, 응? 서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 피곤해 보이네. 빨리 자. 민준은 씻으러 갔다. 서연은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매일 어떤 모욕을 당하는지, 남편에게 말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다. 서연, 내가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일주일 후 본관 응접실. 박 여사의 친구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친구 일 여사님, 며느리는 어때요? 잘 적응하고 있나요? 박 여사, 뭐 그럭저럭이죠. 워낙 배경이 없는 집 출신이라 가르칠 게 많아요. 친구 이 아이고 그래도 효부상 받을 정도로 잘하면 되죠. 뭐. 박 여사, 효부? 하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친구 3, 그나저나 며느리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여사, 그래야겠죠. 며느리. 서연이 들어왔다. 서연, 부르셨어요, 어머님? 박 여사, 친구분들께 인사드려. 서연, 안녕하세요. 며느리 서연입니다. 친구 1, 어머, 얼굴은 참 예쁘네요. 박 여사,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집안일도 서툴고 예의범절도 모르는데.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친구 2, 아직 어린데 천천히 배우면 되죠. 박 여사, 천천히 배워? 26이면 다 컸어요. 이 나이에 예절도 모르면 평생 못 배워요. 친구 3, 여사님,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박 여사,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며느리, 지금 여기 서서 뭐해? 부엌 가서 다과 준비나 해. 서연, 네, 어머님. 서연이 나가자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 여사, 저의 어미가 누군지 아세요? 친구 일 누군데요? 박 여사, 30년 전 우리 집안에 기생하던 여자예요. 가난한 주제에 회장님 곁에 붙어서 온갖 혜택을 받았죠.
친구 이 어머, 그런 집안 출신이었어요? 박 여사, 그것도 모르고 우리 민준이가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친구 3, 그럼 이혼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여사, 이혼은 쉽죠. 하지만 그냥 쫓아내면 속이 안 풀려요. 제대로 혼쭐을 내고 쫓아낼 겁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서연, 30년 전, 기생,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니,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날 밤 서연의 친정. 서연, 엄마, 박 여사님을 아세요? 이은숙. 서연,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결혼식 날부터 이상했어요. 엄마랑 어머님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이은숙, 서연아, 그 집안에서 나와. 서연,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은숙, 그 여자는 위험해. 너한테 해코지 할 거야. 서연,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어머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은숙,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믿어라. 엄마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서연, 엄마. 이은숙, 이혼해. 지금 당장. 서연,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이은숙, 사랑? 사랑으로는 안 돼. 그 집안은 지옥이야. 서연, 저는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실 거예요. 이은숙,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믿고 있었다. 3일 후, 본관 서재. 박 여사, 이사, 준비는 다 됐나? 비서, 네, 회장님. 서연 씨 명의로 된 서류는 이미 위조해뒀습니다. 박 여사,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비서,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박 여사, 내일. 주주총회 전날 밤에. 비서, 알겠습니다. 박 여사, 그 애가 무슨 표정을 지을까? 벌써부터 기대되네. 비서, 하지만 도련님이 알게 되면. 박 여사, 민준이는 내가 알아서 해. 넌 시키는 대로만 해. 비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관에서 서연의 그림자가 보였다. 박 여사, 이은숙, 내 딸이 곧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30년 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마. 다음 날 오후 장그룹 본사. 서연은 민준의 심부름으로 본사에 왔다. 서연, 실례합니다. 전무님께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비서, 아, 며느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직원 일야 들었어? 회사 기밀 유출됐대. 직원이 진짜? 누가 한 거야? 직원 일, 그게 며느리님이래. 직원이 뭐? 설마. 서연,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직원 일, 아, 며느리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들은 이야기를. 서연, 제가 기밀을 유출했다고요? 직원이 저희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소문이. 그때 비서가 나타났다. 비서, 며느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서연, 지금요? 비서, 네, 당장 오시래요.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장실. 박 여사가 차갑게 앉아 있었다. 박 여사 앉아. 서연,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한 짓을 모르는 척하지 마. 서연, 제가 뭘 했는데요? 박 여사가 서류 뭉치를 던졌다. 박 여사, 이게 뭐야? 서연, 이게 뭐예요? 박 여사, 우리 회사 신제품 설계도야. 내 이메일로 경쟁사에 전송된 거. 서연, 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박 여사, 증거가 다 있는데 발뺌하지 마. 내 이메일 계정, 내 IP 주소 다 확인했어. 서연,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 여사, 해킹? 하하, 변명도 유치하게 하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회사를 배신한 거 다 알아. 서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박 여사, 입 닥쳐. 이 배은망덕한 년아. 박 여사가 서연의 뺨을 때렸다. 찰싹? 서연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다. 서연, 어머님. 박 여사, 내가 너 같은 거지를 우리 집안에 들였더니 이렇게 배신을 하는구나. 서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박 여사, 믿어? 누가 너 같은 년을 믿어? 당장 나가. 서연, 어머님. 박 여사, 나가라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나왔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직원 3 재벌집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팔았대. 직원 4 역시 배경 없는 사람은 안 돼. 돈에 눈이 멀면 끝이야. 서연,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녁, 별관. 민준이 돌아왔다. 민준, 서연아. 서연 오빠. 서연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서연, 오빠,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믿어줘. 민준. 서연, 오빠, 대답 좀 해줘. 나 믿지? 민준, 서연아, 증거가 너무 확실해. 서연, 뭐? 민준, 내 계정으로 보낸 거 맞잖아. IP 주소도 우리 집이고. 서연, 누군가 날 모함한 거야. 제발 믿어줘. 민준,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서연, 하지만 뭐? 민준, 너 요즘 돈이 필요했지? 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서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준,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거 아니야? 서연, 오빠,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민준,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나도 확신할 수가 없어. 서연, 오빠. 민준, 당분간 별관에만 있어. 밖에 나가지 말고. 서연, 날 가두는 거야? 민준, 아니, 보호하는 거야. 밖에 나가면 기자들이 달려들 거야. 서연,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은 나가버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그녀에게 이보다 더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연, 엄마 말이 맞았어. 여기는 지옥이었어.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폭풍전야였다. 일주일 후 별관. 서연은 갇혀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전화도 압수당했다. 하루 세끼 가사도우미가 음식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가사도우미 식사 가져왔습니다. 서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엄마 병원은 잘 계시대요? 가사도우미, 모르겠는데요. 서연,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가사도우미, 저희는 그런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연, 엄마, 괜찮으시겠지? 병원비는 제때 나갔겠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본관, 박 여사 서재. 비서, 회장님, 며느리 친정어머니 병원비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박 여사, 좋아. 그럼 이제 병원에서 연락 오겠네. 비서, 이미 왔습니다. 3일치 입원비가 밀렸다고 퇴원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박 여사, 완벽하네. 서연한테는 알리지 마. 비서, 알겠습니다. 박 여사, 그 애가 얼마나 버틸까? 일주일? 한 달? 비서,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박 여사, 그럼 재미없잖아.
천천히 무너뜨려야 제맛이지. 비서, 과연 회장님이십니다. 박 여사의 웃음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3일 후 새벽 2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 잠깐 돌려준 전화였다. 서연 여보세요? 간호사, 이은숙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서연, 네, 그런데요. 간호사,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 지금 가겠습니다. 서연은 옷을 급히 챙겨 입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서연,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서연, 엄마,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 그녀는 뛰어내렸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달렸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중환자실. 서연, 엄마. 이은숙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이은숙, 서연아. 서연,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병원비는 제가 꼬박꼬박 냈는데. 간호사, 보호자님, 3일 전부터 입원비 송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했어요. 서연, 뭐라고요? 간호사,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던데요. 서연,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은 황급히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가 정지되어 있었다. 서연, 이게 무슨 일이야? 이은숙, 서연아, 그 집안에서 한 거야. 서연, 엄마. 이은숙, 내가 경고했잖아. 그 여자는 악마야. 서연, 엄마 말하지 마. 기운 빼지 말고. 이은숙,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서연, 나중에 해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이은숙, 나중은 없어. 지금 들어. 서연, 엄마. 이은숙, 박지혜, 아니 박 여사. 그 여자는 원래 우리 집 가사도우미였어. 서연, 네. 이은숙, 30년 전 나는 장그룹 회장님의 아내였어. 정식으로 결혼한 본처였지. 서연, 무슨 말씀이세요? 이은숙, 그때 회장님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 나는 밤낮으로 간호했지. 그때 박지혜가 나타났어. 간병인으로. 서연, 계속하세요. 이은숙, 그 여자는 회장님이 깨어나시자 온갖 거짓말로 나를 몰아냈어. 내가 바람을 폈다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모든 게 조작이었지만 회장님은 믿으셨어. 서연, 그래서요? 이은숙, 나는 쫓겨났고 그 여자가 후처 자리에 올랐어. 그리고 얼마 후 회장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재산을 차지했지. 서연, 그럼 저는. 이은숙, 너는 회장님의 진짜 딸이야. 장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지. 서연, 말도 안 돼요. 이은숙, 증거가 있어. 내 로켓 목걸이 안에. 이은숙이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풀어 서연에게 쥐어주었다. 이은숙,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사진과 열쇠. 그걸로 진실을 밝혀. 서연,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이은숙,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은숙, 박 여사를 용서하지 마. 그 여자는 악마니까. 이은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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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심전도 기계가 일자로 변했다. 서연, 엄마. 엄마. 의사,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응급 처치하겠습니다. 서연은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에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쥐어주며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내 모든 것을 훔쳐간 악마라고. 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열게 될 줄이야. 새벽 5시 병원 영안실. 어머니는 죽었다. 서연은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 집안에 시집가서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장례 비용도 없었다. 계좌는 동결되어 있고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연, 어떻게 하지? 그때 로켓 목걸이가 손에 쥐어졌다. 서연은 목걸이를 열었다. 안에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젊은 이윤숙과 장그룹 회장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5년 5월 14일 우리의 결혼식. 서연, 이게 정말이라면. 사진 밑에 작은 열쇠가 하나 더 있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다. 서연, 이게 뭐지? 열쇠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국민은행 본점 VIP 금고노 1147. 서연,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오전 10시 장그룹 본관. 서연은 비틀거리며 본관으로 돌아왔다. 박 여사가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 여사, 어머, 며느리. 어디 갔다 이제 오나? 서연, 어머님, 제 계좌를 왜 동결시키셨어요? 박 여사, 계좌? 아, 그거. 내가 회사 기밀을 팔아먹었으니까 당연히 동결해야지. 서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 여사,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서연, 어머님이 조작하신 거잖아요. 박 여사, 조작? 증거는? 서연, 박 여사,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서연, 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박 여사, 그래. 애도를 표해야 하나? 서연, 어머님. 박 여사, 뭘 바라는 건데? 장례비 대달라고? 웃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서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 여사, 어떻게? 이게 세상이야. 약한 놈은 죽는 거지. 서연, 제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이윤숙이에요.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박 여사, 그래, 알지. 30년 전에 쫓아낸 여자. 서연, 엄마가 회장님의 본처였다면서요? 박 여사, 본처? 하하. 그 여자가 뭔 소리를 했나 보네. 서연, 사진도 있어요. 결혼식 사진. 박 여사, 사진? 그래, 있겠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서연, 그럼 저는 회장님의 진짜 딸이고 어머님은 가짜잖아요. 박 여사, 진짜? 가짜? 박 여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박 여사, 서연아, 세상은 진실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힘으로 돌아가지. 서연,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 내 엄마가 본처였다고? 회장님 딸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서연, 법적으로 제가 상속자예요. 박 여사, 하하. 법정에 서려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변호사를 쓰려면 돈이 필요하지. 너한테 돈 있어? 서연, 박 여사 없잖아. 계좌는 동결됐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야. 서연, 전 포기 안 해요. 박 여사, 포기할 것도 없는데 뭘 포기해? 박 여사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박 여사, 서연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미 게임은 끝났거든. 서연, 아직 안 끝났어요. 박 여사,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어디 내가 뭘 할 수 있나? 박 여사가 손뼉을 쳤다. 경호원 2명이 들어왔다. 박 여사, 이 여자 집 밖으로 내쫓아. 서연 박 여사,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여기 서명해. 서연, 서명 안 해요. 박 여사, 안 해?
그럼 내 엄마 시신을 화장터에 버릴 텐데. 서연, 뭐라고요? 박 여사, 병원비 안 내면 무연고 시신 처리된다며? 딱 3일 남았다고 연락 왔던데. 서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박 여사, 서명하면 장례비 줄게. 안 하면 내 엄마 시신은 쓰레기 되는 거고. 서연, 이 악마 같은 년. 서연이 박 여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경호원이 붙잡았다. 박 여사, 어휴, 무섭게. 서명해, 안 해? 서연. 박 여사, 대답 안 해?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연, 엄마, 미안해. 서명이 끝났다. 박 여사, 잘했어. 이제 꺼져. 서연, 장례비는요? 박 여사, 장례비? 아, 깜빡했네. 박 여사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던졌다. 박 여사, 이걸로 해결해. 돈이 서연의 발밑에 떨어졌다. 서연, 이게. 박 여사, 아, 그리고 위자료는 없어.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서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 여사, 회사 기밀 유출. 잊었어? 서연, 그건 조작이라고요. 박 여사,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호원 나가시죠. 서연은 떠밀려 저택 밖으로 나왔다. 대문이 쾅 닫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결국 며느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그녀에게 이보다 더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녁 구로구 단칸방. 서연은 엄마가 살던 단칸방에 왔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낡은 이불, 깨진 밥솥, 녹슨 수도꼭지. 이것이 엄마가 살던 곳이었다. 서연, 엄마 미안해요. 내가 무능해서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드려서. 탁자 위에 엄마의 유품이 놓여 있었다. 낡은 옷가지, 약봉지, 그리고 사진첩 한 권. 서연은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 엄마의 사진이 가득했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서연아,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 로켓 목걸이 속 열쇠로 국민은행 VIP 금고를 열어봐. 거기 모든 진실이 있단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서연 금고. 서연은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안에 든 열쇠를 바라보았다. 서연, 엄마,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꼭. 창밖으로 천둥이 쳤다. 폭풍우가 몰아쳤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제 달랐다. 슬픔 대신 분노가, 절망 대신 복수심이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단칸방.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의 빈소도 차리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은행에서 긴급 생활비라도 찾으려 했지만 계좌는 여전히 동결되어 있었다. 서연, 장례식도 못 치르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남은 건 컵라면 하나뿐이었다. 서연, 이것도 아껴야 해.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병원 직원, 이은숙 환자 보호자 맞으시죠? 서연, 네, 그런데요. 병원 직원, 미수납 병원비가 300만 원입니다. 3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시신을 무연고 처리하겠습니다. 서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마련할게요. 병원 직원 3일입니다. 그 이후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 3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재벌집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팔았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친구 1 서연아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친구 2 서연아 그 소문 진짜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친구 3 서연아 요즘 연락이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서연은 혼자였다. 오후 편의점. 서연 사장님 아르바이트 자리 있나요? 편의점 사장 경력 있어요? 서연 없는데.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편의점 사장 요즘 대학생들도 줄 서 있는데 경력 없으면 힘들어요. 서연 제발이요. 일 열심히 할게요. 편의점 사장 이력서 남기고 가세요.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연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녁 구로구 거리. 서연은 거리를 걸었다. 식당, 카페, 마트마다 들렀지만 결과는 같았다. 식당 주인 미안해요. 지금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카페 점장, 주말에만 나올 수 있는 대학생 찾고 있어요. 마트 관리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26이면 좀 애매한데. 서연은 지쳐갔다. 발이 퉁퉁 부었고 배는 고팠다. 길거리에서 붕어빵 냄새가 났다. 서연 엄마가 좋아하시던 붕어빵. 눈물이 났다. 지갑을 열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서연, 이것마저 쓰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서연 여보세요? 민준, 서연아 나야. 서연 오빠. 민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며? 서연, 어머님이 시키셔서. 민준,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서연, 오빠,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믿어줘. 민준, 서연아, 이제 그만해. 다 끝났잖아. 서연, 다 끝나지 않았어.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장그룹 회장님의 진짜 딸이야. 민준. 뭐? 서연, 우리 엄마가 본처였어. 어머님은 가짜고. 민준, 서연아, 지금 정신이 온전한 거야? 서연, 증거도 있어. 결혼식 사진이랑 금고 열쇠. 민준, 서연아, 그만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서연, 아니야. 이건 진짜라고. 민준, 진짜든 가짜든 이미 상관없어. 우리는 남이야. 서연 오빠. 민준, 서연아, 새 출발해.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서연, 기다려, 오빠. 민준, 안녕, 서연아.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연,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서연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다. 밤 한강 다리. 서연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난간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연, 엄마 미안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흘렀다. 서연,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눈을 감았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은숙, 서연아, 포기하지 마. 엄마는 너를 믿어. 서연, 엄마. 주머니 속 로켓 목걸이가 손에 잡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서연, 금고. 진실. 그녀는 눈을 떴다. 서연, 아직 끝이 아니야. 엄마가 남긴 거 확인해 봐야 해. 서연은 난간에서 물러섰다. 다음 날 오전 국민은행 본점. 서연, 저기요. VIP 금고실 어디 있나요? 은행원, VIP 금고실이요? 지하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하셨나요? 서연, 아니요. 열쇠가 있어요. 은행원, 열쇠요?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은 열쇠를 꺼냈다. 은행원, 아,
1147번 금고시군요. 잠깐만요. 은행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은행원 등록자 명의가 이윤숙 님이신데 본인이신가요? 서연, 제 어머니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은행원, 아, 그러시군요.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하셨나요? 서연, 그게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은행원, 그러면 절차상 금고를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연,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요. 은행원,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서연, 그럼 사망 진단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은행원, 네, 그리고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연, 알겠습니다. 서연은 은행을 나왔다. 서연, 사망 진단서.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서류도 받을 수 없었다. 서연, 3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오후 대부업체. 서연, 대출 가능한가요? 대부업자, 담보물이나 보증인 있으세요? 서연, 없는데. 신용으로는 안 되나요? 대부업자, 신용 조회 좀 해볼게요. 대부업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대부업자, 신용 등급이 최하위네요. 계좌도 동결되어 있고, 이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서연, 제발이요.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대부업자, 아가씨, 돈이 급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도 장사해요. 못 받을 사람한테 빌려줄 순 없어요. 서연, 대부업자, 혹시 팔만한 물건이라도 있으세요? 귀금속이나 명품 같은 거? 서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업자,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나왔다. 저녁, 단칸방. 서연은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틀째 굶고 있었다. 현기증이 났고 눈앞이 흐려졌다. 서연, 배고파.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병원 시신 처리까지 하루 남았다. 서연,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집주인, 거기 사람 있어요? 서연, 네. 집주인, 문 좀 열어봐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집주인, 이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서연,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주인, 조금?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쫓겨나는 거 아시죠? 서연, 네. 집주인, 정 힘드시면 나가세요. 다른 세입자 구할 테니까.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무릎을 안고 웅크렸다. 서연, 집도 잃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병원 직원, 이윤숙 환자 보호자님, 내일 오전까지 병원비 입금 안 되면 시신 처리 진행합니다. 서연,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유일하게 남은 엄마의 유품이었다. 서연, 이걸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였다. 서연, 안 돼. 이건 팔 수 없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자정거리. 서연은 거리를 헤맸다.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멈췄다. 편의점 앞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다. 심야 알바 급구 마이너스 시급 9,000원. 서연, 하루 10시간이면 9만 원. 한 달이면 270만 원. 하지만 한 달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주저앉았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낡은 단칸방에서 병든 어머니를 마주하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이 병세가 악화된 상태. 남편 명예, 돈, 그리고 곧 가족까지 잃게 될 서연은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절규한다. 서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갔다. 노숙자 아가씨 괜찮아요? 서연 네. 노숙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서연 괜찮아요. 노숙자 이거라도 드세요. 노숙자가 빵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 아니에요. 저는 노숙자 받아요. 나도 옛날엔 저렇게 힘들었거든.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서연 감사합니다.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노숙자 울지 마요. 다 지나가요. 힘든 시간도. 노숙자는 사라졌다. 서연은 빵을 먹으며 울었다. 서연, 엄마, 나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새벽 4시 한강공원. 서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집에 갈 수도 없었다. 내일이면 쫓겨날 집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하늘이었다. 서연, 엄마가 남긴 금고. 꼭 열어야 해. 그게 유일한 희망이야. 주머니 속 로켓 목걸이를 만졌다. 서연, 이걸 담보로 맡기면 조금이라도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수상한 남자, 아가씨, 돈 필요해요? 서연, 네. 수상한 남자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돈 벌 수 있는 일 소개해 줄까요? 서연, 무슨 일인데요? 수상한 남자, 쉬운 일이에요. 하루만 일하면 500만 원 벌 수 있어요. 서연, 500만 원이요? 수상한 남자, 네, 관심 있으면 따라와 봐요. 서연, 남자의 눈빛이 음흉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서연, 괜찮습니다. 수상한 남자, 아가씨,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서연, 됐다고요. 서연은 일어나 뛰었다. 남자는 쫓아오지 않았지만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서연 겁났어. 정말 겁났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갈 곳이 없었다. 새벽 5시 병원 앞. 서연은 병원 앞에 섰다. 안에 엄마의 시신이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 서연 엄마.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 못난 딸이라서 미안해요.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드리고 무연고 처리되게 만들어서 목이 메었다. 서연 엄마가 남긴 진실 제가 꼭 밝힐게요. 그게 저한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주머니 속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사진 속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서연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가 반드시 복수할게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서연에게는 더 깊은 어둠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것을. 하지만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연, 박 여사,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오전 8시 병원 영안실. 서연은 영안실 앞에 섰다. 손에는 질 좋은 중고 의류를 팔아 만든 50만 원이 쥐어져 있었다. 결혼할 때 민준이 사준 명품 코트와 가방을 팔았다. 서연, 이것밖에 안 돼요? 중고 매장 직원, 요즘 중고 시장이 안 좋아서요. 더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300만 원의 병원비를 낼 수 없었다. 서연은 병원 원무과로 향했다. 서연, 저기요.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원무과 직원, 분할 납부는 보호자가 신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서연, 그럼 50만 원이라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낼게요. 원무과 직원, 그것도 안 됩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내셔야 해요.
서연, 제발이요. 제 엄마예요. 무연고 처리되게 할 순 없어요. 원무과 직원,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서연, 그럼 사망 진단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무과 직원, 병원비 완납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서연, 병원비를 내야 사망 진단서를 받고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금고를 열고 금고를 열어야 돈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원무과 직원, 고객님,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연은 물러섰다.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다. 서연, 막혔어. 완전히 막혔어.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나이든 남자 실례지만 혹시 이윤숙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서연, 네. 누구세요? 나이든 남자,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윤숙 여사님의 옛 지인입니다. 서연, 엄마를 아세요? 김철수, 네. 30년 전 장그룹에서 집사로 일했었습니다. 서연, 집사요? 김철수, 이윤숙 여사님이 본처이셨을 때 저는 저택에서 일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서연, 그럼 제 엄마가 진짜 본처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철수, 그렇습니다. 박 여사는 원래 간병인이었고 회장님을 속여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서연, 증거가 있나요? 김철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서연, 왜요? 왜 그런 위험한 걸 하셨어요? 김철수, 이윤숙 여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셨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여사님이 치료비를 모두 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서연, 그럼 왜 진작 나서지 않으셨어요? 김철수, 박 여사가 저를 찾아서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30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서연, 그런데 왜 지금? 김철수, 이윤숙 여사님의 부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김철수,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 여사가 위조한 서류들의 원본, 회장님을 속인 녹음 파일, 그리고 은행 비자금 계좌 내역. 서연, 이게 정말이에요? 김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철수가 두꺼운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김철수, 300만 원입니다. 병원비에 쓰세요. 서연,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김철수, 받으세요. 이윤숙 여사님이 제 딸을 살렸듯이 이제 제가 여사님의 딸을 도울 차례입니다. 서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 여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연, 알겠습니다. 김철수, 그리고 이것도요. 김철수가 명함을 건넸다. 김철수, 제가 아는 변호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락하세요. 서연, 네, 꼭 연락하겠습니다. 김철수, 행운을 빕니다, 아가씨. 이윤숙 여사님의 한을 꼭 풀어주세요. 김철수는 사라졌다. 서연은 봉투를 꼭 쥐었다. 서연, 엄마, 희망이 보여요. 이제 희망이 보여요. 오후 국민은행 본점 VIP 금고실. 병원비를 완납하고 사망 진단서를 받았다. 서연은 은행 직원과 함께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은행원 1147번 금고입니다. 열쇠를 주시겠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은행원, 확인하시겠어요? 서연, 네. 서연은 가방을 꺼냈다. 무거웠다. 은행원, 여기서 천천히 확인하세요.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은행원이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서연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첫 번째 서류, 1995년 5월 14일 장재혁, 이은숙 혼인신고서. 두 번째 서류, 장그룹 주식 30% 명의 이은숙. 세 번째 서류, 장재혁 회장의 유언장. 내 모든 재산을 아내 이은숙과 딸 이서연에게 상속한다. 서연, 이게 진짜네. 네 번째, 박지혜의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녀는 원래 고아원 출신이었다. 다섯 번째, 박지혜가 장재혁 회장에게 보낸 편지들. 내용은 소름 끼쳤다. 회장님,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만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회장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회장님, 부인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장부를 확인해 보세요. 모두 거짓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서연은 노트북을 꺼냈다. 은행에서 빌린 것. USB를 꽂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지혜의 목소리,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부인이 당신을 버렸어요. 장재혁, 은숙이가? 말도 안 돼. 박지혜, 증거가 있어요. 이 사진 보세요. 부인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장재혁, 이게 정말 은숙이야? 박지혜, 네, 맞아요. 부인은 당신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장재혁, 안 돼. 안 돼. 박지혜, 회장님, 이제 결정하세요. 저 여자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평생 배신당하며 사시거나. 서연, 이 악마 같은 년. 두 번째 파일. 박지혜, 회장님 유언장은 제가 수정해뒀어요. 모든 재산이 저한테 오도록. 미지의 남자, 이은숙은 어떻게 할 거야? 박지혜, 처리할 거야.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미지의 남자, 위험하지 않아? 박지혜, 괜찮아. 증거는 다 없앴어. 이제 장그룹은 내 거야. 서연, 살인 공모까지.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목걸이 속에 숨겨져 있던 열쇠와 의문의 전화번호는 철옹성 같던 시어머니의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서연, 이제 끝이야, 박 여사. 내 모든 거짓이 밝혀질 거야. 저녁, 변호사 사무실. 서연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정민호, 충분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박 여사를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살인 공모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연, 얼마나 걸릴까요? 정민호,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서연, 그동안 박 여사가 증거를 인멸하면 어떡하죠? 정민호, 그래서 지금 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연, 지금 바로요? 정민호, 네. 시간이 생명입니다. 서연,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민호,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연, 뭔데요? 정민호, 박 여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압력을 넣으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민호, 언론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면 박 여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서연, 기자를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호,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연, 감사합니다. 정민호,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 여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연,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정민호, 그 각오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밤 10시
서연의 임시 거처 고시원. 서연은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다. 김철수가 준 돈으로 한 달치 보증금을 냈다. 서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책상 위에 증거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서연, 박 여사, 너는 30년간 거짓으로 살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호 변호사였다. 정민호, 서연 씨,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내일 검찰에서 연락할 겁니다. 서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민호, 그리고 기자도 섭외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시면 됩니다. 서연, 네, 꼭 가겠습니다. 정민호, 조심히 다니세요. 박 여사 쪽에서 움직일 겁니다. 서연,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서연, 엄마,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엄마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같은 시각, 장그룹 본관. 박 여사는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비서, 회장님,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 여사, 뭔데? 비서, 서연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박 여사, 변호사? 하하, 돈도 없는 주제의 변호사를? 비서, 그리고 오늘 국민은행 VIP 금고실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박 여사의 손이 멈췄다. 박 여사, 금고실이라고? 비서, 네. 이윤숙 명의의 금고를 열었다고 합니다. 박 여사, 뭐가 들어 있었는데? 비서,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 당장 확인해. 비서, 알겠습니다. 박 여사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박 여사, 이윤숙, 그년이 뭘 남겼을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여사, 안 돼. 그 금고 안에 무언가 있어. 분명히. 비서,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여사, 서연을 처리해. 비서, 처리라니요? 박 여사, 사고로 위장해. 아무도 모르게. 비서,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박 여사, 위험? 지금이 더 위험해. 그 애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비서, 알겠습니다. 박 여사, 내일 안에 끝내. 흔적 없이. 비서, 명심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갔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 여사, 서연, 내가 감히 나한테 덤비겠다고? 30년 전 내 엄마처럼 쫓겨나는 걸로는 안 돼.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지. 그녀의 눈빛이 살기로 물들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서연의 고시원 앞. 서연은 기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나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골목 모퉁이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서연, 저 차.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서연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왔다. 서연, 따라오고 있어. 서연은 뛰기 시작했다. 승용차가 속도를 높였다. 서연,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쳐다봤다. 승용차는 멈췄다.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2명의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서연, 젠장. 지하철이 도착했다. 서연은 재빨리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 하나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다. 서연, 휴.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박 여사는 진심이었다. 서연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서연, 변호사님께 연락해야 해. 전화를 걸었다. 정민호, 여보세요? 서연,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누가 절 쫓아와요. 정민호,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서연, 지하철 아니에요. 정민호, 당장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지금 연락할게요. 서연, 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 박 여사,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슬픔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었다. 오후 3시 강남경찰서. 서연,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차로 쫓아왔고 남자 2명이 따라왔어요. 경찰, 증거가 있나요? CCTV 영상이나 차량 번호는요? 서연, 너무 급해서 확인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를 쫓아왔어요. 경찰, 아가씨,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요즘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서연, 피해망상이 아니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정민호 변호사가 들어왔다. 정민호, 서연 씨, 괜찮으세요? 서연 변호사님, 정민호 경찰관님, 이 사람은 제 의뢰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경찰, 변호사님,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민호, 그럼 신변보호 요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찰, 구체적인 위협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민호, 이 사람은 재벌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충분히 위협받을 만한 상황이죠. 경찰, 재벌가요? 어느 집안인데요? 정민호, 장그룹입니다.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경찰, 장그룹이라. 일단 진술서는 작성해 두겠습니다. 정민호, 그게 다예요? 경찰, 증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오세요. 정민호는 서연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다. 정민호, 이미 압력이 들어갔군요. 서연, 네. 정민호, 장그룹에서 경찰에 손을 쓴 겁니다. 아마 수사도 지연시킬 겁니다. 서연, 그럼 어떡하죠? 정민호,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오늘 당장 기자를 만나세요. 서연, 지금요? 정민호, 네.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 박 여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여론의 눈이 있으니까요. 서연, 알겠습니다. 오후 5시 명동 카페. 기자 한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수진, 서연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서연, 네, 안녕하세요. 한수진, 정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장그룹 관련 특종이라고. 서연, 네. 박 여사가 30년 전에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한수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어머니가 본처였던 것, 박 여사가 간병인 출신으로 모든 것을 빼앗은 것, 위조된 유언장, 살인 공모까지. 한수진은 녹음기를 켜고 들었다. 한수진, 증거는 있나요? 서연, 있습니다. 서연은 USB와 서류들을 보여줬다. 한수진은 파일을 확인했다. 한수진, 이건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박 여사 구속은 확실합니다. 서연, 기사 써주실 수 있나요? 한수진, 당연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장그룹 법무팀이 만만치 않아요. 서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한수진, 좋아요. 내일 아침 일면에 띄우겠습니다. 서연, 감사합니다. 한수진,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연, 뭔데요? 한수진,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여세요. 직접 나서서 증언하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습니다. 서연, 기자회견이요? 한수진, 네.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박 여사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서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수진,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봐요. 서연, 네. 카페를 나오면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연, 엄마, 내일이에요. 내일 모든 게 끝나요. 같은 시각, 장그룹 본관. 비서,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박 여사, 뭔데? 비서, 서연 씨가 기자를 만났습니다. 한수진 기자입니다.
박 여사, 한수진? 그 골치 아픈 기자? 비서, 네. 탐사보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갈 것 같습니다. 박 여사, 기사 내용은? 비서, 회장님의 과거, 이윤숙 여사 건, 그리고 유 원장 위조 건까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박 여사, 이런 미친. 박 여사가 서재를 휘젓고 다녔다. 책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 여사, 당장 막아. 기사 나가지 못하게 해. 비서, 이미 늦었습니다. 한수진 기자는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 여사, 그럼 신문사 사주한테 연락해. 돈을 줘서라도 막아. 비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 여사, 그리고 서연은? 처리했어? 비서, 그게 경찰서로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박 여사, 이 무능한 놈들아. 박 여사가 화병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화병이 산산조각 났다. 박 여사,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방법을 찾아. 비서, 알겠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노려보았다. 박 여사, 서연, 내가 날 무너뜨리겠다고? 30년간 쌓아올린 내 성을? 절대 안 돼. 차라리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녀의 눈빛이 미쳐갔다. 밤 11시 서연의 고시원. 서연은 내일 기자회견 원고를 쓰고 있었다. 서연,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 여사는 간병인 출신으로 선대 회장님을 속여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서연, 누구지? 발소리가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 톡톡톡. 서연,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 톡톡톡. 서연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서연,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그저 문을 쳐다볼 뿐. 서연,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서연은 911에 전화를 걸었다. 서연, 여보세요? 누군가 제 방 앞까지 왔어요. 수상한 남자예요. 경찰, 지금도 있나요? 서연, 아니요. 방금 갔어요. 경찰, 그럼 순찰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연,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 주변을 확인했는데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 분명히 있었어요. 경찰, CCTV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대에 배달원 한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 사람 아닐까요? 서연, 배달원이 왜 제 방 앞에서 노크를 해요? 경찰, 잘못 찾아온 걸 수도 있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경찰은 갔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박 여사가 보낸 협박이었다. 서연, 날 두렵게 만들려고? 안 통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연은 신문을 샀다. 일면에 대문짝만한 제목이 실려 있었다. 장그룹 30년 비밀, 본처 몰아내고 재산 찬탈. 박 여사, 간병인 출신으로 회장 속여 전 재산 횡령. 살인 공모 정황까지. 검찰 수사 착수. 서연, 됐어. 이제 온 나라가 알았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기자들,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까지.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직 한 통화만 받았다. 정민호 변호사였다. 정민호, 서연 씨, 기사 봤습니다. 대박 났어요. 서연, 네, 봤어요. 정민호, 지금 장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 쪽에서 패닉 상태예요. 서연, 좋아요. 그래야 해요. 정민호,
기자회견 준비되셨죠? 서연, 네. 가겠습니다. 정민호, 조심하세요. 박 여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서연, 알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프레스센터 앞. 서연이 도착하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기자들, 서연 씨, 박 여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연 씨, 증거는 확실한 겁니까? 서연 씨, 재산 상속 받으실 건가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한수진, 서연 씨, 여기 앉으세요. 서연은 단상에 올랐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수진,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서연 씨, 발언해 주세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서연, 박 여사는 간병인 출신으로 장그룹 선대 회장님을 속여 본처인 제 어머니를 몰아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시킨 민주는 박 여사의 친아들이지 회장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기자 1, 증거가 있습니까? 서연,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꺼냈다. 서연, 이것은 회장님과 제 어머니의 혼인신고서입니다. 1995년 5월 14일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제 어머니와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기자, 이 박 여사가 위조했다는 증거는요? 서연, 이것은 박 여사가 회장님을 속이는 장면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서연은 USB를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지의 목소리, 회장님, 유언장은 제가 수정해뒀어요. 모든 재산이 저한테 오도록. 미지의 남자 목소리, 이윤숙은 어떻게 할 거야? 박지의 목소리, 처리할 거야.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회견장이 술렁였다. 기자 3, 이건 살인 공모 아닙니까? 서연, 그렇습니다. 박 여사는 제 어머니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간 박 여사는 제 어머니를 감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기자 4,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까? 서연,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받고 코웃음 치던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 회장석에 이미 자신의 며느리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회견장 문이 벌컥 열렸다. 박 여사가 들어섰다. 프레스센터 회견장. 박 여사, 이 거짓말쟁이가. 모든 카메라가 박 여사를 향했다. 박 여사,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조작이에요. 서연, 조작? 녹음 파일이 조작입니까? 박 여사, 그건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잖아. 서연, 음성 분석하면 당신 목소리인 게 밝혀질 겁니다. 박 여사,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서연,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가짜 어머니. 박 여사, 이 미친년이. 박 여사가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이 막았다. 박 여사, 내가 전현을 직접 죽여버릴 거야.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서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박 여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30년간 가면을 쓰고 살아온 악마의 모습입니다. 박 여사, 닥쳐. 너 같은 거지가 감히. 서연, 거지? 제가 장그룹의 진짜 상속자인데요. 박 여사, 상속자? 웃기지 마. 법원이 인정해야 상속자지. 서연, 법원은 인정할 겁니다.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박 여사, 증거. 그까짓 거 다 없앨 수 있어. 서연, 이미 늦었어요. 검찰에 다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도 다 공개됐고요. 박 여사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박 여사 안 돼. 안 돼. 경찰이 들어왔다. 경찰 박지혜 씨 사문서 위조, 재산횡령,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여사 뭐? 체포? 수갑이 채워졌다. 박 여사 안 돼.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장그룹 회장이야. 경찰, 회장이든 뭐든 법 앞에선 평등합니다. 박 여사는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박 여사, 서연,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둬.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서연, 두고 볼 것도 없어요. 당신 인생은 오늘로 끝났으니까. 박 여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회견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서연, 엄마,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객들로 가득 찬 법정. 판사, 피고인 박지혜는 사문서 위조, 재산횡령, 살인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장그룹 전 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박 여사 안 돼. 항소할 거야. 이건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서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민호, 축하드립니다. 서연 씨. 이겼습니다. 서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민호, 제 덕분이 아니에요. 서연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김철수 집사가 다가왔다. 김철수, 아가씨, 이은숙 여사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서연, 김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철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아가씨가 장그룹을 이끌어주세요. 서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들, 서연 씨, 소감 한 말씀. 서연 씨, 장그룹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 저는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장그룹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개월 후 장그룹 본사 주주총회장. 대회의실은 주주들로 가득했다. 사회자, 이제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후보는 이서연 씨입니다. 주주 1 찬성합니다. 주주 2 찬성합니다. 주주 3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다. 사회자, 그럼 이서연 씨를 장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서연은 단상에 올랐다. 서연,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주들이 귀를 기울였다. 서연, 장그룹은 지난 30년간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진실과 정직의 기반 위에. 박수. 서연, 저는 약속드립니다. 장그룹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들을 섬기며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 서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제 어머니 이은숙 여사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매년 매출의 5%를 기부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회장실로 향했다. 30년 전 박 여사가 앉았던 그 자리. 서연은 회장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서연,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오후 회장실. 비서, 회장님, 전무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서연, 전무님? 민준이 들어왔다. 서연과 민준은 이혼 후 처음 마주했다. 민준, 서연아. 아니, 회장님. 서연, 무슨 일이세요? 민준, 그동안. 미안했어. 서연, 미안하다고요? 민준,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엄마 편에 섰고, 너를 의심했고, 정말 미안해. 서연,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민준,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서연,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안 해요. 민준, 그럴 자격도 없지. 서연, 그리고 전무직에서 사임해주세요. 민준 뭐? 서연, 당신은 장그룹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박 여사의 아들일 뿐이죠. 민준, 서연아. 서연,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민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서연,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지만 당신은 저를 버렸잖아요. 민준. 서연, 일주일 안에 사표 내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해임시킬 거예요. 민준, 알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 이제 다 끝났어. 저녁, 어머니 묘소. 서연은 어머니 묘 앞에 섰다. 깨끗하게 정리된 묘소였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윤숙 여사 영면. 서연, 엄마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서연, 엄마가 남긴 그 로켓 목걸이, 진짜 마법의 열쇠였어요. 그것 덕분에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꽃을 놓았다. 서연, 박 여사는 감옥에 갔어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힐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다. 서연, 그리고 저 장그룹 회장이 됐어요. 엄마의 자리 제가 되찾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서연,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서연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제가 엄마의 한을 다 풀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빗물이 아니었다. 따뜻한 빗줄기였다. 서연은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서연, 엄마, 우는 거예요? 아니면 웃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알았다. 어머니는 웃고 있다는 것을. 3개월 후 장그룹 본사. 서연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비서, 회장님, 이윤숙 재단 발족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서연, 수고하셨어요. 비서, 그리고 김철수 집사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서연, 모셔요. 김철수가 들어왔다. 김철수 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서연, 네, 집사님. 앉으세요. 김철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서연, 뭔데요? 김철수,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서연, 왜요? 여기 남아서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김철수,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홀로 서실 때입니다. 서연, 집사님. 김철수 회장님은 이미 충분히 강하십니다. 혼자서도 잘하실 겁니다. 김철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김철수, 이건 이윤숙 여사님이
제게 맡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서연, 엄마의 편지요? 김철수, 네.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걸 이뤘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서연, 감사합니다. 집사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김철수, 행복하세요, 회장님. 김철수는 깊이 인사하고 나갔다. 서연은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진실을 밝혔을 거고.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그 악마 같은 집안에 시집가서 고생할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엄마가 너무 약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강해. 엄마보다 훨씬 강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워. 내 권리를 찾아.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어. 그리고 하나만 부탁할게. 복수에 너무 매달리지 마. 미움은 너를 파괴해. 대신 용서를 배워. 용서는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서연, 엄마 알겠어요. 이제 미움은 내려놓을게요. 엄마 말대로 용서를 배울게요. 6개월 후, 구로구 단칸방 앞. 서연은 어머니가 살던 단칸방 앞에 섰다. 이제 이곳은 철거 예정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었다. 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방. 낡은 이불, 깨진 밥솥, 녹슨 수도꼭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섰다. 서연, 엄마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탁자 위에 낡은 달력이 있었다. 엄마가 동그라미 친 날짜들. 서연의 생일, 결혼 기념일, 명절. 서연, 엄마는 항상 날 생각하셨구나. 눈물이 나왔다. 서연, 미안해요, 엄마.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연,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을 되찾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쫓겨났던 그 초라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서연은 방을 둘러보았다. 서연,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하지만 엄마를 잊지 않을게요. 평생. 서연은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밖에는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서연, 본사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서연, 안녕, 과거. 이제 미래로 가야지. 1년 후, 이윤숙 재단 발족식. 대형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단상에 서연이 섰다. 서연, 여러분, 오늘 이윤숙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서연, 제 어머니 이윤숙 여사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재단도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더 큰 박수. 서연,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환호. 서연 또한 전국 10개 도시에 무료 급식소를 열겠습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와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행사가 끝나고 장학생들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장학생 1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장학생 2 회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서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장학생 3 회장님처럼 될 거예요. 서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이들은 웃으며 사라졌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서연,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2년 후 장그룹 본사 옥상. 서연은 혼자 옥상에 서 있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비서,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서연, 혜진 씨, 무슨 일이에요? 비서, 주주총회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서연, 수고했어요. 비서, 회장님, 올해 실적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서연, 고마워요. 다들 덕분이에요. 비서, 회장님 덕분이죠. 회장님이 오신 후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비서,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 서연, 맨손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긴 것들이 있었으니까. 비서, 이은숙 여사님 말씀이시죠? 서연, 네.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비서, 여사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서연, 그랬으면 좋겠네요. 비서는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 엄마, 별이 예쁘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별. 바람이 불었다. 서연, 엄마, 저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복수도 끝났고, 회사도 잘 되고,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서연,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많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호 변호사였다. 정민호, 서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서연, 무슨 소식인데요? 정민호, 박 여사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만기까지 복역해야 해요. 서연, 그렇군요. 정민호, 기쁘지 않으세요? 서연, 기쁘지만 복잡해요. 그 사람도 어쩌면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민호,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가난하게 자라서 권력을 갈망했고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거죠.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돼요. 정민호, 서연 씨 많이 성장하셨네요. 서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정민호, 행복하세요, 서연 씨. 서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하늘을 봤다. 서연, 엄마, 저 이제 용서를 배웠어요. 미움을 내려놓는 법도 배웠어요. 엄마 말대로 했어요. 별이 더 밝게 빛났다. 서연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장그룹은 국내 10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윤숙 재단은 전국 신계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매년 1,000명의 장학생을 배출하고 10만 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서연은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다. 어느 날 서연은 다시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서연, 엄마 왔어요. 묘소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서연이 매주 사람을 보내 관리하게 했다. 서연,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바람이 대답했다. 서연, 저는 잘 지내요. 회사도 잘 되고, 재단도 잘 되고, 엄마 덕분이에요. 꽃을 놓았다. 서연, 엄마가 남긴 그 로켓 목걸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제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서 봐요. 눈물이 흘렀다. 서연,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탐욕의 끝은 파멸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하늘이 맑았다. 서연, 엄마,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서연은 일어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미래를 향해 가야 했다. 차에 올라타며 서연은 생각했다. 서연, 인생은 참 알 수 없어. 3년 전만 해도 난 빈털털이었는데 지금은 재벌 회장이야.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차가 출발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차는 장그룹 본사로 향했다. 서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회장실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로켓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서연, 엄마, 항상 함께 할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진짜 행복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와 사랑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서연,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 지켜봐 주세요. 컴퓨터를 켰다. 업무를 시작했다. 장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